6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책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실패. 우리 지난 강좌에서 시장의 실패를 봤다면은 6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번 강좌와 다음 강좌는 토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6번, 7번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 빈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뭐냐면 간섭하는 원인이 된다.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왜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불공정 외교다.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럴 때 정부가 간섭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입니다. 직간교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짤막짤막하게 많이 나옵니다.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적 주체가, 공적 주체 그러면은요,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를 말합니다. 공적 주체 뭐라고 한다? 국가, 지자체, 공사를 공적 주체인데, 우리 사회는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적 주체가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가 LH를 통해 갖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 주체가 공급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한다는 것은 LH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그 LH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것, 아니면 부산 이제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것,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것,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낄 때는 주로 LH를 통해서 느끼는 것. 그래서 그 말이 이런 말이나 공영개발, 공영개발 그러면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을 공영개발이라고 하고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공적 주체가 왜 하는 거냐? 우리 사회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요,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는 건데, 그런데 공영개발은 계획을 통해 갖고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원래 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를 줄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낭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획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맞는 걸로 풀고 공영개발은 계획적이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공영개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예, 그래서 공영개발은 아까 공적 주체인데 LH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 토지은행은요,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해요. 토지은행을 뭐라고 한다? 토지비축제도인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LH를 통해서 합니다. 미리 미개발 땅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공공자유보유, 공공임대보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공공자유보유 이 말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보유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공공임대보유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공공자유보유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보유하는 것, 공공임대보유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소유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인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고 누가 한다? LH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법령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공토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라든가 수급 조절용 토지라든가 말하자면 간척된 토지, 그 다음에 L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한 땅, 그 다음에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된 땅, 이런 걸 공공토지라고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축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때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도 LH가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LH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가 필요할 때 개인 땅을 이제 수용한다 하잖아요. 이것도 LH를 통해서 하니까 수용도 직접 개입. 그 다음에 공공임대도 이제 임대 아파트를 LH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접은요, 4글자 기억합니다. 이 4글자가 이제 시험에 중요해요. 제가 첫 글자로 금보세행 이렇게 하자고 해요. 금융지원, 그 다음에 보조금, 세금, 그 다음에 행정지원. 그래서 글자로 뭐라고 한다? 금보세행.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보세행. 이 4가지는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간접만 기억을 해주세요. 간접, 금보세행. 금융지원, 금융지원도 있고 규제도 있어요. 되게 금융지원, 규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 DTI, LTV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금융규제에 들어가고, 말하자면 간접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과 우리 개론은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이 부담금은 항상 세금과 같이 가는 걸로 문제를 풉니다. 세금과 부담금은 이제 같이 가고요. 행정지원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인데, 간접 개입을 이제 지문으로 나올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에요. 그리고 규제가 있다. 규제는 이제 못하게 막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는 다음 강좌에서 한번 가볍게 용어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 공법을 하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 이게 지역지구제잖아요. 그리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잖아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종합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인데, 문제점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다. 개발권 양도를 TDR 해갖고 다음 강좌에서 한 번 더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인허가제. 인허가 이런 것들이 규제다. 대개 이 3개의 구분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의외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이 5개 엄청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냥 첫 글자로 5개를 기억합니다. 제가 택지 소유 상한, 토초세라고, 토지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부동산세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공안지세. 그래서 첫 글자로 택토 종개공 이렇게 하나 암기하자고요. 다시 안 하고 있는 거 5개 뭐라고 한다? 택토 종개공, 택토 종개공, 택토 종개공. 자꾸 소리내서 반복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공안지세. 우리 공안지라는 게 뭐냐면 도시의 집가 상승을 바라고 이제 방치한 땅을 공안지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낭비하니까 그거 뭐냐면은 땅을 이용하라 해갖고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공안지세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요. 해갖고 안 한 거 5개, 택토, 종개공 꼭 기억합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 6번에서부터 9번까지는요,
일반적으로 6번과 7번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로 잘 되고 직접 개입 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으로 LH를 통해서 하는 것. 용어는 이제 좀씩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간접 시장 기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그 시장 기구를 보조하는 것인데 금보생,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과 같이 가는 건 뭐라고 한다? 부담금. 그 다음에 행정지원은 간접이고 나중에 LTV라든가 DTI 이런 말이 나온 것도 금융 규제가 되겠고 간접 개입이다. 그 다음에 규제는 지역지구제, 인허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규제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 5개가 있는데 택토, 종개공, 택토, 종개공. 자, 이런 기억하시고 공적 주체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사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은 참고로 LH를 통해서 미리 개발이 안 된 땅을 이제 매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하는 것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문제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 우리 토지은행 직접 개입으로 하자고 그랬죠? LH를 통해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영개발 이거 뭡니까? 직접 개입이죠? 예. 그 다음에 DTI 이런 말 나오면 간접으로 하자고 그랬죠? 금융규제. DTI, LTV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간접입니다. DTI는요, 나중에 금융편 하면서 총부채 상환 비율 해갖고 소득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게 DTI고, LTV는요, 가격을 통해갖고 이제 아파트별로 대출해주는 걸 LTV인데, DTI, LTV 또는 DSR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간접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접이니까 이것도 간접이죠. 예. 그 다음에 부담금은 간접이죠. 항상 세금도 같이 가는 걸로 하자고 그랬죠. 간접.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 이거 직접이죠. 예. 그래갖고 직접 해당되는 건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비읍이니까 2번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와서 가볍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적 기능을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땅이라는 건 한정된 땅이니 사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필요한 땅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땅을 사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3번 비축사업은 사전에 비축해요. 미개발 땅을요. 그래갖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땅값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최근에 이제 정부가 LH가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가격에 뭐냐면 급등락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정부가 공적 개입을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4번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보상비를 고비용의 문제를 완화한다. 만약에 그 공적 토지가 없으면 정부가 필요한 땅을 살 때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미리 사놨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5번 맞는 말이에요. 공공토지 비축의 법령상 토지 비축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앞에 공공토지 비축하는 법률은 LH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비축도 뭐냐면 LH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 사는데 비용 문제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땅을 샀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5번이 틀렸고 관리는 누가 한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가 한다.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번 강좌는 직관교 그 다음에 정부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 5개
팩토 종개공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 보는 거죠.